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수송을 공부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발생과 수송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얼만큼 되나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갈까요? 이게 맨 처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기줄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장.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겼다. 그런데 자석이 있는 곳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써서 FBI, BI. 이게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 아래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도선이 팍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거기서 어떤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의해서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과학자들이 쾌제를 부른 거예요. 쾌제. 무슨 쾌제? 얘하고 준비하니까 이게 생겼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였을 때 전류를 갖다 생산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 직선 도선이 그냥 휙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향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플레밍 씨가 이제 얘기를 해서 오른손 법칙이다.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왼손 법칙이었죠. 전류와 자기장이 있었을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모터라고 할 수 있지. 모터. 전동기. 이게 뭐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말이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지금부터 하는 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샥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도선이 있단 말이에요. 도선. 그냥 전기줄이 샥 이쪽으로 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영역으로 샥 들어오게 되면은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흘러가는데 플레밍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손을 딱 펴서 BI는 똑같아요. 왼손 법칙하고 BI. 근데 요게 엄지손가락이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들어갔는데 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휙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휙 들어오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간다고. 전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문제 많이 나죠. 이렇게 뭐 코일 모양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도선을 이쪽으로 샥 이동시켰다. 그래서 이게 자기장 영역에 싹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럴 때는 렌츠의 법칙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건 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써서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여기를 쏙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 요만큼 들어갔다. 요만큼 들어가면 요만큼 빗금침 영역이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요걸 하나의 코일로 생각했을 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N극을 엄지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은 이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흐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자기장 영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선에서 위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참고서들에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걸 이제 딱 그리는데 자석을 갖다 이제 그렸단 말이야. 자석을 이렇게 여기 N극이 있다. 여기도 자석이 이제 딱 있는데
S극이 있다. 요 사이에 어떤 그 코일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막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애가 만약에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세워져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제 브러쉬가 있었는데 이 브러쉬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만약에 돌아가가지고 딱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기장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지금 N극, S극이 있어.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요걸 하나의 코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지. 들어오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요쪽 라인은 1번, 요쪽 라인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라인이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1번 라인이 이렇게 딱 썼을 때 우리가 얘를 갖다 이렇게 보자면 1번 라인은 지금 요쪽이 지금 1번 라인이고 요 아래쪽이 지금 2번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지금 이렇게 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쪽을 1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요쪽을 2번이라고 치는 거예요. 요쪽을 2번. 그래서 1번 라인이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N극을 가리켜가지고 이 코일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1번 쪽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쪽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 그 입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이게 칠판에서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어떻게 회전했냐면 얘가 위로 간 거니까 지금 이렇게 회전한 겁니다. 이렇게 됐던 애가 이렇게 됐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번 라인이야.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잡으면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은 나오는 쪽, 이쪽은 들어가는 쪽.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구나. 그 뭔가를 돌려야 되겠죠, 얘를 갖다 이제 돌려야 되는데 자석을 갖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발전이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압력솥이 있는 거야. 압력솥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물을 이만큼 집어넣고 이 압력솥에 뚜껑을 꽉 막아요. 압력솥에 뚜껑을 꽉 막는다고. 막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제 막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막 끓으니까 여기 지금 증기가 꽉 찰 거라고. 굉장히 센 증기압이 되겠죠. 그때 요걸 갖다가 요렇게 만약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증기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밸브를 놓고 열었다 닫았다. 굉장히 여기 증기압이 셀 때 물을 막 끓이면서 여기 스위치를 딱 열어주면 증기가 이쪽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굉장히 센 압력으로.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전자석을 이렇게 놓고 코일을 이렇게 말아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지. 전기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화력발전소면은 여기서 화석 연료니까 그냥 화학 에너지라고 친다면은 여기서 뜨거워져서 열 에너지가 됐다. 열 에너지. 그래서 얘가 막 돌았으니까 여기서는 뭐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 핵을 써서 핵을 갖다가 서서히 여기서 반응시켜서 얘네들이 막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적당한 물을 이제 끓여서 증기를 또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제 되는 거고.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받아놨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발전소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밸브를 갖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만큼 누르는 이 물의 이 수압 때문에 굉장히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역시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의 위치 에너지. 그지? 이 물이 지금 누르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이쪽에서 나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그래서 대부분의 발전이 이제 이런 발전이고요. 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발생하는 원리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도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흘러간다. 그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제 써서 도선의 움직이는 방향, BI는 똑같아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해서 전류의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으로도 우리가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칠판 잠깐 지우고 전기 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적당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딱 체계적으로 해줄 테니까 잘 듣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 수송을 볼게요. 전기에너지 수송은 약간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여기 이제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이제 딱 있어서 여기서 뭐 연기도 좀 이렇게 나고 전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송전선을 거쳐서 뭐 이제 가정집에 이제 공급해줬다. 어떤 빌딩이라고 할게요. 어떤 빌딩에 이제 딱 전기를 갖다 공급을 하는데. 여기 발전소에서 생산해낸 전력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얘가 생산해낸 전력을 우리가 P0라고 딱 문자를 쓰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00W다. 자, 문자로 하기 전에 일단 숫자로 내가 먼저 이해를 시키고 문자로 이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1000W를 생산해냈는데 이 전기줄을 따라서 이렇게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기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저항을 한 1오hm 정도 있다라고 쳐봐요. 1오hm 정도 된다. 전기줄에도 약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1000W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110V를 공급했어요. 110V. 그러다 이제 어느 날 220V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100V, 200V 해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100V를 공급해준다는 얘기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당연히 이쪽에 10A가 흘러가겠지. 전기줄에 10A가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 전기줄에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10A가 지금 흘러갑니다. 10A가 이렇게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야. 전압 강화가 10V 생긴다고. V는 IR이니까. V는 IR. 그죠? V는 IR이니까 전류가 저항을 통과하면은 전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압이. 그러니까 10V만큼이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요 전기줄에서만 어떠한 전력 손실이 생기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전력이 손실됐죠. 요 전력 손실을 내가 이제 델타 P라고 할 건데,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W만큼이 전력이 손실됐단 말이야. 1000W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전력은 900W가 되는 거죠. 900W.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파란색으로 200V로 공급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요놈은 5A. 즉 전압을 높여줄수록 전류가 조금 흘러가기 때문에 이 송전선에서는 5A가 이렇게 딱 흘러가니까 전압 강화가 지금 5V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V는
IR. V는 IR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력 손실은 5 곱하기 5가 되니까 25W가 손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975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 이제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조그만 저항값을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다 이제 라지아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라지아를 써서 이쪽에 라지아를 쓰고 이쪽에 이제 스몰 r을 써서 여기에서 이제 뭐 어쩌고 이제 공급을 해줬다. 요렇게 된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전압이 어떻게 됐을 때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표로 정리를 해줄게요. 표를.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전력을 내가 P0라고 딱 잡고 요것을 VI 곱하기 V0 이렇게 했다. 오리지널 혹은 제로 0 해가지고 생산 전력을 딱 쓰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쭉 표를 만들어. 생산 전력이 딱 있었다. 생산 전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칸을 갖다 여러 개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생산 전력.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 전력이니까 여기서 송전 전압 그러면 V0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다 송전 전류 그러면 얘도 I0 이렇게 쓰면 되지? 송전 전압이 있고 여기에서 송전 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값을 하나 써주고 이거 스몰 r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선 내에서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전선. 그지? 전선. 송전선이라고 씁시다. 송전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송전선에서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지. 전압 강화 V는 IR 이렇게 되는 거야. IR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 그러면 여기가 전력 손실이 생기죠. 전력 손실. 그 여기서 사용 가능한 전력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00V를 공급해 줬을 때 그러니까 생산 전력이 1000이었다 이거야. 1000. 근데 송전을 내가 100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200으로 했을 때 이제 비교할 거예요. 200으로 할 때 여기 이제 200으로 했다. 그러니까 송전 전류가 얘가 당연히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그지? 10A가 되는 거고 송전선에서 저항을 내가 1이라고 가정했죠.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압 강화가 10V가 생긴 거야. 여기는 V이고 여기는 V0야. V0.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전력 손실을 내가 델타 P라고 한다면 얘 곱하기 얘 해서 손실이 된 거니까 이거를 V에다가 I0 해야 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V 곱하기 I0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100이 손실됐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뺀 값이지. 그러니까 P0에서 마이너스 델타 P 한 것이 지금 900 이렇게 됐다. 이거. 900. 그러면 얘가 지금 똑같은 전력을 생산해냈는데 전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전류가 5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항은 1이었는데 전압 강화가 된 것은 5V가 됐으니까 전력 손실이 25가 되는 거고 이게 975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칸을 내가 이제 이렇게
비워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되었을 때 생산 전력을 어떻게 바꿨다. 그랬을 때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기준 100V 기준에서 전압을 갖다가 4배로 해줬는데 뭐 저 전기줄이 노후되고 뭐 했는지 저항값이 2배가 됐다 이가 저항이 만약에 2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났더라고 쳐봐요. 그러면 생산해낸 거는 다른 색깔로 생산해낸 거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대로 써봐요. 전압을 4배로 내가 보내줬단 말이야. 100에 4배니까 이게 지금 400이지 400. 근데 저항값이 지금 2배가 됐대. 2배. 그럼 나머지 거 치워놓으면 돼. 그러면 천은 땅 그러니까 뭐야? 얘는 2.5가 되나요? 그죠? 2.5 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압이 4배가 되니까 전류는 당연히 4분의 1배가 되겠지. 2.5. 그 다음에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전압 강화가 역시 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 곱하기 전압 강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5가 된 거야. 그래서 전압 강화는 얘 곱하기 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력 손실이 이만큼 되니까 이거 뭐야? 12.5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가 사용 가능한 것은 987.5. 좀 더 세이브 시켰죠? 좀 더. 네, 뭐 이건 산수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식으로 적자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문자를 갖다 헷갈리지 말고 V에다가 I0입니다. 그러니까 V는 IR 하니까 얘를 갖다가 I0에 R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I0라고 하는 것은 V0에 P0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V0에 P0의 제곱 쓰고 여기다가 R 이렇게 써도 된다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일반식인데 여기도 내가 스몰 r이라고 얘네들을 표현했다면 이것도 스몰 r 이렇게 하면 되죠. 그지? i가 V0분의 P0니까 뭐 하는 거니? 이거는 V는 IR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V는 IR. 그래서 V0분의 P0 전체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 문제가 지금 나왔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V0가 4배가 됐다. 그죠? 4배가 됐다. 그러니까 4를 쓰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똑같았다. 딱 한 다음에 제곱했는데 여기에서 저항값은 2배가 됐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8분의 1배가 된 거야. 8분의 1배. 얘의 8분의 1배. 그러니까 100을 8로 나누면 8일은 8, 8이 16, 5, 8이 40.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적절히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뭐가 이제 V냐, 뭐가 V0냐, 그 다음에 I0가 뭐냐, 그 문자를 갖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되고, 여기가 뭐가 바뀌고, 뭐 어떻게 뭐가 바뀌고 막 하더라도
쫙 쓸 수 있어. 그래서 하다가 헷갈려 잘 안 돼. 그러면 표를 간단하게 딱딱딱딱 만드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그 에너지 수송에서 그 전력 손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요걸 이제 잠깐 지우고 변압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그 아까 발전소에서 이제 이렇게 송전을 이렇게 하는데 사용가까지 이제 올 때 여기서 이제 막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전압을 갖다가 뭐 높여주고 낮춰주고 뭐 하겠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뭐냐면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호 유도작용. 그리고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한다. 상호 유도작용. 그래서 여기 이제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1차 코일. 1차 코일이 있는데 1차 코일 바로 옆에다가 코일을 또 이제 이렇게 코일을 놔서 또 회로를 이렇게 하나 딱 꾸며주면 얘가 이제 2차 코일인데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생산해낸 전력이 여기 1차니까 1차. 여기서의 전력과 결국엔 같다. 이게 결론이죠.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있다면 이쪽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같다 이거지. 같다. 그 얘가 넘어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V2분의 V1 하면은 I1분의 I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변압기는 간단해요.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한 건데 여기서 막 전류가 흘러가게 돼서 막 자기장이 여길 통과하게 되면 또 여기서 유도기 전력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데 1차, 2차에서의 전력은 서로 똑같다. 그 여기서 그렇다면 이 전압을 조절해 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높아지고 조금 감을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전압과 또 가문수를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와 가문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쓴 게 여러분 책들에 맨날 나와 있는 그거죠. V2분의 V1이라면은 얘는 I1분의 I2인데 이것은 가문수 이렇게 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죠? 가문수에 비례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문수에 이제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에 1000W인데 이쪽에 200V다. 200V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지금 1000W니까 200V면 여기 지금 5A의 전류가 이제 흘러가겠죠? 그럼 이쪽을 갖다가 내가 100V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10A가 흘러가는 거예요. 10A가 흘러간다. 이쪽의 가문수가 만약에 2000번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200일 때 2000번이면 100V면 그러면 당연히 1000번 감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변압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전력이 1차, 2차 코일에서 서로 똑같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변압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발생과 수송은 그냥 내용만 이렇게 달랑 설명해가지고 좀 약간 부족한 듯 싶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또 쉽게 푸는 방법을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